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제일 먼저 국정원 법 개정을 제안한 원래 국정원 출신 의원께서도 안 오셨어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다면 이 회의는 꼭 몇 분이라도 나는 오셨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는데 10분 한정으로 우리 최기식 선생부터 들어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정원법 민주당 개정안 비판적 고찰 및 제안에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산지의 최기식 변호사입니다. 우리 황 단장님은 제가 1심의 사건 때 만났는지 실천연대 사건 때 만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헷갈려서 여쭤봤더니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사건 때 저는 수사 주임 검사였고 우리 단장님은 그때 국정원 수사단을 아마 총괄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아마 오늘 저를 여기로 아마 좀 초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에서 소위 말하는 공안검사로서 제 젊은 날 정말 열심히 또 치열하게 수사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토론에 임할 수 있어서 대단히 뜻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주로 과거 저희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 45쪽, 46쪽에서 이 표를 보면 이 표에 있는 사실 수사 사건들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마 많이 생략되어 있고 아마 언론에 나와 있는 큰 사건들만 아마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저희가 수사 지휘를 했고 또 저희들이 수사를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2006년 무렵에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 저는 그 차장검사께서 저를 불러서 자네는 공판부장 평가가 좋은데 특수부를 가고 싶냐 아니면 금융조사부를 가고 싶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공안부를 지원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저는 사법연수원 때부터 이제 통일과 북한에 어떤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차장님 저는 공안 일부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보고 그 꿈을 알리셨어요. 그분도 공안을 했지만 그런데 공안 일부를 결국 보내주셨고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배 검사들이 많이 바빠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수사관 두 분이 제가 소위 YS라고 부르는 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보라색, 분홍색 보자기에 1심의 사건 기록을 사가지고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해서 1심에 와서 이제 인연이 맺게 된 것이고요. 이 1심의 간첩 사건은 소위 말해서 386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포섭을 해서 소위 말해서 NL 계열과 PD 계열이 같이 있던 민주노동당을 친북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간첩단 조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희들이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던 그날 우리 간첩 총책이 우리가 그 주머니 안에서 USB 5개를 압수를 했었는데 참 운 좋게도 그날 그 USB 5개를 없애려고 파기하려고 하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USB 5개를 압수수색을 해서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은 국정원 내부 첩보 수집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첩보 수집을 바탕으로 결국 혐의자들이 중국으로 나가서 북경 외곽에 있는 동북하원이라는 곳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는 것을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해외, 또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 협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수사를 시작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 이러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이런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정원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협업체계 구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업의 정도가 과연 한 지붕 밑에 있는 국정원 식구들끼리 하는 거하고 경찰과 국정원 두 지붕 사이에 있는 수사관들이 협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의 오랜 수사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압수한 간첩 총책의 그 노트북이나 USB 등 관련 증거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증거를 확보하고도 그 USB 안에, 또 컴퓨터 안에 몇 종의 북한 공작원들이 보내온 그 암호 파일을 묶어서, 그때 우리 그 방식은 이 파일 두 개를 찢어가지고 A 파일과 B 파일을 합쳐야만 하나의 파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과연 국정원 수사관들이 아니었다면, 국정원의 그 어떤 그런 그 컴퓨터 해독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오래된 수사 노하우를,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성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은 국정원보다 정치적 중립성에서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수사 당시 정권 차원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성규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대공수사국에서 수사 의지를 관철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당시 국정원에서 수사 의지를 견고히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 1심의 간첩사건 수사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었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랜 수사 경험과 철저한 국가관을 가진 국정원 대공수사관들이 계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대공수사권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 대공수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굳이 경찰과 국정원의 별개의 대공수사 기능을 둘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험할 땐 대체로 큰 사건, 묵직하고 굵직하고 어려운 사건은 국정원에서, 가볍고 좀 쉬운 사건은 경찰 대공 파트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두 개 기구에서 다소 경쟁적으로 대공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이나 미루기 등으로 대공 수사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충돌이 야기될 그런 가능성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서 오늘 발제자의 제안 중에 있는 것처럼 저는 통합형을 선택하되 국정원의 외청으로 안보수사청 제4만을 만드는 것을 지지합니다. 첩보수집기관과 수사기관이 최소한 같은 지붕 밑에 있어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요원도 확보한 국정원 지붕 아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외풍이 문제될 때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더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 오랜 국정원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세울 만한 대공사건이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대공수사를 한 건도 한 게 없다는 것인지요. 저는 사실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검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사실 간첩 잡는 공안일부란 말입니다.
교류 협력도 중요하고 남북 관계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튼튼한 안보의 틀 위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데 무슨 교류 협력이요, 무슨 남북 관계 발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 안보는 튼튼한 국방과 함께 확실한 대공 수사망이 구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과거 1심의 간첩 사건과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이적단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목숨의 위험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요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모쪼록 오늘 모임을 통해서 당리당략적이고 단발마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라 국가를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해법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